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단풍, 책, 수학의 계절, 그리고 요즘 같으면 고향, 농촌 이런 단어들도 떠오르는데요.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 모실 손님은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지 않고 60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꾸준히 시를 쓰며 살아온 농부 시인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왠지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변산 모항에 사는 농부 시인 박형진 시인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방금 선생님을 농부 시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들죠. 뭐 마음에 안 들고가 굳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인이라는 단어 앞에 여류 시인이니 하는 이런 걸 붙인다면은 그건 조금 이상한 거지만은 농부 시인이라는 거는 제가 시인이 되기 전에 농사를 먼저 짓고 그다음에 또 농사는 꼭 해야 될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아주 성스럽다고 할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농부 시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오히려 고마운 일이죠. 좋습니다. 네, 농부이기도 하면서 시인이기도 하니까 농부 시인이라는 호칭이 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농사들을 짓고 계세요?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나락이 누렇게 익어서 나락을 베어야 되겠죠. 그래서 벼농사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밭농사도 벼농사만큼 짓고 있는데 벼농사는 약 한 4,000 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말하면 약 1,200평. 예, 그쪽에서는 이제 한 필지라고 그러죠. 그 한 필지를 벼농사로 짓고 있고 밭농사는 그보다 조금 더 양이 많아요. 이제 밭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심겨져 있죠. 네. 뭐 밭에는 어떤 것들이 심어져 있나요? 이제 깨는 뭐 추석 전에 다 비웠습니다만은 네. 깨농사 지었고 또 콩농사도 짓고 또 밭에 더덕도 심겨져 있고 도라지도 좀 심겨져 있고 네. 고구마도 심겨져 있고. 저 고구마 좋아하는데 놀러 가면 주시나요? 그럼요. 고구마는 겨울에 아궁이에 불 때 놓고 네. 거기다 잘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드시면 참 맛있죠. 와,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벼농사도 지으시고 또 밭농사도 지으시고 밭농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품목을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사 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굳이 유기농 고집하신 이유가 있나요? 고집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 한 3, 40년 전에는 그러니까 비료 농약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다 유기농적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왔거든요. 네. 그걸 그대로 이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전통 방식으로 네, 그렇죠. 부모님께서 하시던 방식으로 이어서 네. 농사를 짓고 계신 거네요. 그렇지만은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비료가 나와서 밭에 네. 비료 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농약 나와서 농약 한참 뿌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한 20년, 한 30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땅이 박해지고, 또 병충해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자연의 어떤 균형이 깨져요. 또 그럴 뿐더러 그렇게 생산된 농작물은 사람 몸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 한 게 예전의 농법,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지으셨던 농사,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쭉 이어온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시면 그냥 비료를 뿌리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면도 있고 또 아주 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농사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농사일이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일 텐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를 언제 쓰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또 바구니 속 감자싹은 시들어가고 다시 들판에 서서 2011년에는 콩밭에서 이런 시집들을 펴내셨고 또 중간중간에 산문집도 펴내셨고요. 1992년에 등단하시고 세 번째 시집 펴내셨어요. 어찌 보면 좀 너무 과하게 만든 작품을 쓴 거 아닌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언제 시를 쓰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하게 많이 쓴 건 아니고요. 오히려 부지런내지를 못한 거죠. 이를테면 좀 더 부지런내서 써야 되는데 게으름을 부려서 오히려 조금 쓴 거고요. 젊었을 때는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고 그러면은 그걸 생각해 뒀다가 낮에 일하고 밤이나 또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조용할 때 그렇게 시를 쓰고 글을 썼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요. 지금은 아무 때나 생각날 때마다 그냥 일하다가 일선을 놓고 와서 그러니까 예전 젊었을 때 같으면은 요게 낮에 생각해 뒀던 것을 네. 새벽에 기억해낼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되면 뭐 메모할 게 있으면 메모해 두든지 집에 달려와서 쓰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일을 못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 집 바로 앞에 밭이 네.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러다 말고 집으로 달려올 수 있죠. 아, 네, 그렇군요. 지금은 그렇게 되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 잘 안 떠올라서 그게 못 쓰는 거지 생각이 떠오르기만 하고 그러니까 좋은 시상이 떠올랐다 하면은 아무 때라도 쓰는 건 문제가 없죠. 어떤 특정한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는 건 아니고 네, 시상이 예, 떠오를 예, 때마다 쓰시는군요. 그러면 보통 이 시상은 어떤 것에서 주로 영감을 받으시나요? 제가 어떤 시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콩밭을 맨다고 해봐요. 네. 여름에 다른 밭들 다 먼저 메고 그러면은 콩은 이렇게 우거져요. 그리고 풀도 함께 우거지죠.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풀을 매려면은 땀은 30분이 채 안 돼서 막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모기도 물죠. 네, 또 날이 가물고 그러면 풀이 잘 안 뽑아지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한나절이나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뭐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그런 것들이 막 나오죠. 힘들기도 하려니와 네. 덥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극한적인 상황. 그렇게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도 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든지 손발에 피가 날 정도로 아프다든지 나중에 또 혼자 네. 뭐 다른 일꾼들이라도 함께 한다면은 이야기라도 하고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혼자 일을 해야 될 경우에 또 외롭고 그런 게 좀 있겠죠. 네. 사무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시가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자기 자신을 억눌리고 또 이걸 벗어나야겠다고 싶은 어떤 그럴 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하는가 봐요. 그렇군요. 네. 일할 때 어떤 고단함이나 일하는 상황 속에서 느꼈던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예. 시로 또 예. 써 내려가시고 또 글로 이렇게 표출해 내시는 거네요. 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시는 나오질 않아요. 음. 제가 지금껏 92년도에 등단해서 지금껏 한 20년 그 시를 써왔는데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편하면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이 선생님 책이 제 손에 한 권 있습니다. 네. 연장부리, 농사 짓는 시인 박형진의 연장부리던 이야기.
예,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죠. 예. 이 책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농사 짓는 데는 상당히 많은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연장이 이제 농기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녹이 슬어서 헛간에 버려진 채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쓰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평상시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농기구, 특히나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더 알 수 없는 그런 농기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엮어놓은 책이 너무 신기했는데요. 이런 특이한 책 혹은 특별한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물론 계기가 있죠. 저는 약 한 40년 넘게 농사를 지어왔는데 농사를 지면서 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또 그런 것이 가끔 가다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걸 해보고 싶은 때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왜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럴 때마다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네. 특히 농사라는 것이 이제 뭡니까 농업정체하고 맞물려 가지고 농사 짓는 현실이 자꾸 어려워질 때마다 진짜 밭에 앉아서 호미자루만 쥐고 어떻게 밭고랑만 기고 다녀야 되는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참 많았었죠. 그러니까 다 이야기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정체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농기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서 농사 짓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되면은 옛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담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면 사실적으로 그려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면은 그거를 내가 좋아서 시작한 농사 그리고 천직이라고 생각한 이 농사를 되면 아들 딸들도 해주기를 바라 그런 마음이 있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우리가 예전부터 써왔던 농기구에는 어떠한 것이 이렇게 있고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 제가 그 책의 서문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예, 단순히 도감을 넘어서 네. 되면은 괭이자루 하나에도 우리의 옛날부터의 생활이 지문처럼 박혀 있는 되면은 결국에 역사이면서 네. 또 문학이면서 그러니까 이야기이면서 네. 철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되면은 사실적으로 쓸어 담고 싶었죠. 투영해 보고 싶었죠. 그래서 좀 더 되면 어떤 정체성 네. 그 부분을 바로 하고 싶었죠. 예.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은 농기계가 많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고 그러니까 네. 물론 이게 복고 뭐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시는 되면 그런 것이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이지 되면 사실적으로서의 그거는 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예. 어떤 농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 그리고 철학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농사를 버리고 좀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핏 듣기에 그때가 약간 방황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뭘 하고 싶으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젊었을 때는 그게 방황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고 네. 그다음에 그 방황이야 뭐 조금 시간이 가면은 이제 뭐 길들여지고 또 잠재워지는 건데 사실 한 30년 이상 이렇게 농사를 지었고 저는 이제 아까 한 40년 이상 지었다고 그랬는데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리 천직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영원히
내 인생을 되면은 이것만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이 되면 나이 먹어서 그런 것들이 찾아오니까 더 강도가 세고 더 근본적으로 농사란 뭔가 이걸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게 돼요. 네. 그래서 책도 이제 쓰게 되고 그런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선 어디 뭐 여행이라도 단기간에 걸쳐서 해보려니 이런 생각 또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인생 이모작 또 맞습니다. 뭐 네. 어쩌고 해서 뭐 다른 것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전들 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 느끼는 되면은 뭐 다른 걸 해보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젊었을 때 그 방황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더 근원적이고 강도가 높은 것들이죠. 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지 제가 사실 농촌에서 농사 짓는 나이로는 나이 먹었다고 할 수도 없어요. 농촌에서는 굉장히 네, 젊은 완전히 편이시죠? 젊은 청년에 속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농사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참 들죠. 그러나 뭘 해보려고 막상 마음을 내면은 그게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지껏 농사를 해왔던 이 타성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농사는 되면은 어떤 타성에 젖어서 그리고 이제 몸에 각인된 그대로 이렇게 쉬운데, 그러니까 봄 되면 뭐 씨 뿌리고 밭 갈고 이런 것들이 쉬운데 다른 것은 전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농사 그렇죠. 말고 다른 걸 한다면. 네.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뭘 해보자, 뭘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냈는데도 한 발 떼려고 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고요. 낯선 것으로 이렇게 쉽게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되면은 뭡니까? 뭐 좀 다른 것을 해보자 했던 이런 것이 과연 이게 정말 이 뜻만 가지고 맘만 가지고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뭐랄까 고민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농사 짓는 데서 못 벗어나는데요. 못 벗어나는데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못 벗어날 것인데 그럴수록 더 마음은 자꾸 다른 걸 추구한다는 거죠. 저만 그런 네. 줄 알았는데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심지어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시는군요. 네. 특별히 언제 좀 더 다른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농사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농사의 어떤 사명감 그리고 아까 천직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느끼는 내가 농사에 조응하는 나만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 한 30년, 40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무르녹고 원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되면은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함부로 이게 될 때가 있어요. 가령 옛날 어른들은 그 단 한 평의 땅이라도 결코 그 묵혀두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농업 생산량이 이제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뭐 입을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와는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힘들면은 이제 땅을 묵혀두기도 하고 또 애써 수확한 이것들을 못 팔게 되면은 나눠주기는 하지만은 또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남한테 나눠주는 것일수록 아주 좋은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품이 좀 못 되는 것은 가령 되면 나무 밑에 쏟아 버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옛 분들을 생각하게 되죠. 꼭 죄 짓는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뭔가 농사 이외에 농사도 물론 하면서 뭐 다른 것을 그러면 전면적으로 농사 그만두고 다른 걸 할 수는 좀 용기도 없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농사를 하되 뭐 다른 걸 조금 함께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조금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질스러운 말로 헷가닥 뭐 머릿속에 요즘 말로 확 꽂히셨군요. 네. 그랬달까. 그 당시의 그 감동만큼은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순간에 나는 나다라고는 그런 자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 풍경의 일부 혹은 자연의 일부가 네.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